안녕하세요. 착한 엄마 TV입니다. 오늘 제가 제 비디오를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를 해볼까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시스템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앞에 제가 자기소개에서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이 미워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굉장히 많은 거를 사용을 해요. 뭐, 심지어 제가 마지막으로 간 건 전생에 대해서 전생을 읽어드립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진짜 전생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생에 이 사람이랑 나랑 악연이 있기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해서 다시 온 거야 라고 생각까지도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별자리를 통해서 힐링을 해본다. 힐링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연습을 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책을 읽으면서, 문학이나, 심리학 서적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상대방이 보여서 투사. 이거는 어려운 단어로 투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막 어떤 사람 욕을 해요. 이제 나한테. 근데 그 욕을 하는 사람이 똑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한테 내가 충고하고 싶은 얘긴데 이 사람이 딴 사람이 그런 내용이 보인다고 막 흉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걔가 밥을 먹을 때 쩝쩝대 하면서 먹어. 근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쩝쩝댄다고 흉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자기 쩝쩝대면서 먹지 않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야 너 지금 쩝쩝대는 거야 좀 멈춰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욕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좀 그러지 않나? 이런 거.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내가 바라는 모습을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질투, 일종의 질투죠. 그러니까 뭐 내가 버버리백이나 뭐 구찌백이나 뭐 샤넬을 갖고 싶었어. 근데 걔가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갖고 있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뭐 나는 이게 일상이니까라고 생각해. 그러면 너무 막 나는 갖고 싶어서 막 맨날 안고 잘 것 같은데 막 걔가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욕하고 다니죠. 야, 걔 너무 된장녀 아니냐? 막 이러면서 너무 막 뭐 절제를 못하고 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뭐 근데 돈이 걔가 남아 도는 걸 어쩔 거야. 그거 그냥 걔는 걔의 재산이 있는 거고 나는 내 재산이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또 욕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질투죠. 근데 저는 보통 정말 저도 질투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부러워라고 얘기해요. 부러워. 그러면 부러워 이러면 그냥 끝나는데 꼭 그렇게 그 질투를 인정을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막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공부를 뭐 하는데 뭐 얘는 공부를 뭐 제대로 뭐 하지도 못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결론은 질투야. 부러워야. 그리고 또 마지막 제가 이 별자리 힐링을 하려는 이유는 이해가 안 돼서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왜 제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이유는 그 사람이랑 저랑 육체의 스타일이 달라요. 스타일이. 예를 들어서 저는 책을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는 책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우리 엄마는 이제 새 소원으로 넌 좀 책 좀 읽지 말고
예쁜 것 좀 있고 예쁘게 다른 사람들한테 좀 보여라. 그런데 나는 이미 내 육체가, 내 영혼이, 그리고 내 데스티니가 원래 예뻐. 그렇게 예쁘대. 그리고 솔직히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예뻐 보이고 싶지 않아. 질투를 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질투라고 그러는데 이제 다 말을 이제 다 다르게 하는 거야. 뭐 입을 쩝쩝거리고, 뭐 아무렇게나 뭐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뭐 얼굴에 뭐 뭐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나는 그냥 뚱뚱하고 그냥 푸근하고 그냥 털털하게 가고 싶어. 인생을 털털하게. 그래서 그 대신 나는 책을 읽고 그 시간에 지혜롭게 살고 싶어요. 엄마랑 나랑 가는 길이 달라. 우리 엄마는 황소자리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를 할 수 있어, 엄마를.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난 진짜 이 얘기 들을 때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어, 솔직히. 내가 왜 인생을 살지? 책을 안 읽으면 왜 인생을 살지? 근데 우리 엄마는 돈이 많고 예쁘고 화려해 보이길 원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해가 돼서 이제 엄마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구나. 나는 나대로 얘기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엄마를 싫어했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폐, 관종. 아우, 쟤는 왜 이렇게 앞에서 나대지? 이런 거. 뻔뻔. 아니, 어떻게 얘가 그럴 수가 있지? 이런 거. 근데 이제 왜 싫어하면 안 되는지. 싫어하게 되면 사람이 얼굴이 못생겨져요. 이렇게. 얼굴에 못생긴 게 다 나와요. 얼굴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얘기 안 합니다. 얼굴 못생겼다고. 그냥 쟤랑 그냥 가까이 지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 근데 언제나 누군가에게나 다 어려운 시절이 있어요. 너도 나도 흑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흑화는 전염력이 있어요. 이 못생긴 얼굴이 왜 가까이 하지 않아야겠어요. 이 못생긴 얼굴이 똑같이 전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흑화가 계속되면 범죄도 일어나요. 그리고 모든 일이 안 풀립니다. 이렇게 못생긴 얼굴한테 뭘 해주고 싶겠어요? 근데 흑화를 없애는 법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그의 바탕이 된 기도인데, 이거는 기독교라서 기도가 아니라 텔레파시 있잖아요. 그 옛날에 좋은 CF 로고송 저작권에 걸릴지도 모르겠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저 바라보면, 이런 뜻. 그러니까 그냥 얘가 이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종교적인 게 아니고 잘 되길 바라는 텔레파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이제 얘는 이제 그냥 책을 좋아하는 애구나. 그냥 대신 그냥 뭐 시력 관리나 잘하도록 해야겠다. 우리 엄마는 돈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나도 돈에 대해서 좀 관련된 책을 읽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선을 달리면 되죠. 그러면서 난 책 읽고 엄마한테 알려주고, 엄마는 뭐 돈을 주면 되겠는데 엄마는 그냥 혼자 갖고 있는 돈이 좋지. 그리고 사람들은 기도를 모르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 이렇게 질투를 하거나, 내가 싫은데 근데 나를 몰라. 내가 거울을 안 보니까.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거울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니까 그런 거를 아예 못하니까 그냥 화풀이를 하는 걸 찾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만나서 남 욕하는 거야. 내내 남 욕. 흑화를 풀기 위해서 더 흑화된 사람을 찾아서 때로 욕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뭐 성범죄자, 그리고 또 누구를 들면 될까? 아무튼 뭐 사람 죽인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명명백백히 다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요. 이거 이제 명명백백히 싫어하니까 내 친구 중에 이제는 연락 안 한 지 꽤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뭐 가끔씩 그 친구가 이제 판사예요. 판사인데 어
정말 어려운 건 이혼 소송이래요. 이혼 소송. 왜냐면 둘 다 이유가 있어.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갈라지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이제 얘가 가장 판사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는 형사재판. 왜냐면 얘네들은 진짜 명명백백히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정말 이 형법을 보면 이 형법이 뭐냐면 그 형법에 죄를 안 당할 수 있는 면책 특권에 대해서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 책임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는 건데 그것까지 다 통과한 애들이니까 성범죄의 사형이니까 누가 봐도 얘는 못된 놈이야. 그러니까 그냥 구형만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만 생각을 하면 되니까 진짜 형사 재판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나 완전 포청천이잖아. 야, 뭐 작두를 대령하라 이러면은 멋지다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자신은 흑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화풀이를 하면 나는 내가 흑화가 된 게 아니라 한 그레이 정도는 회색은 정도 되는 것 같은 표백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표백이 아니에요. 표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잠깐 정말 마약 같은 느낌이에요. 마약. 계속 하면 할수록 죄가 업이 카르마가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또 다시 태어나서 또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은 잘못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진짜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인물에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는데 아예 생각을 한번 바꿔봐요. 이 가상의 인물이 왜 흑화돼서 이렇게 민폐를 하고 관종짓을 하고 뻔뻔한 짓을 하는지, 차라리 가상인물이 어떤 스타일이었다는지를 공부를 하고 왜 흑화가 돼서 저러는지를 연구를 해보자고요. 우리는 육체랑 영혼을 갖고 쓱 태어납니다. 이거 영혼이 한 20g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이 육체는 선택 불가능해요.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더해져서 그냥 뽑기로 그 유전자가 나쁘면은 대머리 유전자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엄마가 뭐 도박 유전자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빠가 뭐 바람피는 유전자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 거를 갖고 선택을 불가능한 거고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어. 조종 가능한 자유의지로. 영혼을 통해서 이거 건강 관리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너무 살이 쪘어. 먹는 게 너무 좋아서. 좋은 거 너무 많이 먹어서. 그걸 살 뺄 수 있어요. 그리고 딴 사람들한테 좀 더 예쁘게 보일 수 있겠지. 그리고 성격 개조. 뭐 내가 막 화가 날 때가 있어. 막 어떤 상황을 보고 막 화가 나. 그러면은 그 앞에서 발광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영혼의 의지력을 통해서 어,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제 컴다운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을 거예요. 흑화 정화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영혼을 통해서 공감과 이해, 포용, 용서도 가능한 거예요. 이 영혼을 통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좋은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간 공간은 제가 이제 이거는 허수경님 유고집에서 보면서 아하 깨달음이 온 거예요. 시간 속에 신이 있어요. 시간 속에, 그리고 공간 속에도 있어요. 이거는 인연, 옷깃을 스치는 것도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인연, 이거는 시간인데 이건 태어나는 거. 이 태어난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우리 딸내미들 얘기를 하면 진짜 신기한데, 원래 우리 둘째랑 첫째랑, 원래 첫째는 정갈자리였지만 배가 양수가 모질라가지고 2주 일찍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천칭자리가 되는 날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틀 동안 애가 안 나와. 애가 안 나와서 억지로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억지로 막 사람들이 아이고 흥분해서 넘어뜨렸네. 어 천칭자리니까 너무 안 나와가지고 막 눌러서 나오라고 막 약을 많이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애가 심장이 멈췄어. 그래서 의사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 뱃속에서 막 인공호흡하고 그러다가 애가 다시 맥박을 찾았어요. 아휴, 그래서 태어났는데 정갈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이제 애가 너무 다시 이렇게 회복하면 뱃속에서 회복하는 게 나니까 뱃속에서 계속 있다가 정갈자를 태어났는데 이 정갈이 뭐요? 부활. 진짜 심장 멎었다가 태어나서 부활해서 태어났습니다. 정갈자리. 진짜 이거 태어나는 시간 자기가 마음대로 못 정하는 거예요. 둘째는 심지어 얘는 원래 태어나는 날이 사자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죽어라 안 나와. 그리고 이제 첫째가 양수가 없으니까 얘도 없을 것 같은데 양수 엄청 많대. 근데 또 사자자리였다가 한 일주일 지나서 그 처녀자리일 때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태어났으면은 등치가 더 커져야 되잖아요. 더 많이 먹고. 근데 얘가 제일 말랐어. 지금도 말랐어. 진짜 이거는 육체는 뽑기고 이제 뭐 어떻게 뭐 어떤 규칙으로도 안 돼. 그냥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요. 지금 5월 1일. 내 친구 생일이네. 딴 친구들은 못해도 야 5월 1일 날 야, 선아야 생일 축하해. 아무튼 그리고 태어난 시간은 내 성격을 알려주는 힌트예요. 거기다가 애니어그램을 또 더해지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모든 성격이 다 들어가 있잖아. 뭐 이런 게 돼요. 막 이것저것 막 어지러우니까. AB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성격이란 분할을 알면서 나에 대해서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은 최소한 투사를 해서 다른 사람을 싫어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ABO, P도 약간 그 사람의 유형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ABO, P도 이 육추 속에 속하는 거죠.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난 시로 보는 성격은 이제 점성학이랑 명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명리 또한 뭐 저는 이제 처음에 사주 카페 이런 데 가면 뭐 너 어렸을 때 공부 못했지. 뭐 너는 뭐 결혼을 늦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 또 갔던 또 그 점성학 분도 죄송하지만 진짜 하나도 안 맞았어요. 책은 뭐 일, 뭐 예측 뭐 이런 거 전혀 안 맞았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점성학이랑 명리는 성격이야, 성격. 그 시간에 태어난 사람의 성격이야. 근데 이 성격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이 성격이 있고 이 지금 흘러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흘러가는 시간에도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이랑 나랑 맞는지에 따라서 뭐 대운이다, 뭐 망신살이다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리고 뭐 점성학도 그런 게 뭐 비슷한 게 있겠죠. 뭐 목성이 들어갔다. 이게 대운이고 토성이 들어갔다. 이게 망신살 비슷한 거지. 그래서 생각 없이 살 때 그렇게 될 것은 6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생각 없이 영혼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점성학으로 점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힐링,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매체로 운명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해. 나 운명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이겨냈어요. 그래서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하는 얘기. 그리고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흑화를 했을 때 메커니즘 이해하고요.
예를 들어 뭐 흑화가 됐을 때 메커니즘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거는 이제 이 점성학이랑 명리학을 통해서 얘가 그리고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얘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이런 스타일이겠구나. 근데 그럼 상태가 안 좋은 거 거의 다 비슷하지 않아?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커랑 배트맨이 상태가 안 좋은 게 있죠. 그 조커는 영화를 통해서 얘가 왜 상태가 안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알고, 배트맨 주인공이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어떻게 뭐 흑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죽었지, 금수저였는데. 조커는 내성적이었어요. 내성적이었는데 흑화가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으하하하 조커 웃음을 하면서 막 주변에 민폐짓을 하고 다니죠. 원래 절대 민폐를 안 끼치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배트맨은 어떻게 됐어요? 되게 정의롭고 되게 바른 성격이었는데, 엄마 아빠 죽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흑화돼서 방 속에 찌그러져 있었죠. 자기 근데 이게 찌그러진 게 아니야. 얘는 너무 금수저라. 엄청 커가지고 그냥 자기 세계 속에서 살았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별자리 힐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은 어떤 걸 얘기하려면, 부부의 세계 민폐짓 흑화한 사람들 둘이 있어요. 설명숙과 고혜림이에요. 고혜림은 좀 얘가 민폐를 지는 건지 안 지는 건지 잘 모르겠다, 아리송한데 그게 바로 성격입니다. 자, 설명숙은 양자리라고 추측이 되고요. 뭐 얘가 양자리 아닌데 뭐 작가가 나 얘 양자리로 쓰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있죠. 양자리 그 차트에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천칭자리입니다. 천칭자리지만 제 내면 다른 쌍둥이 자리예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라 갑자기 화를 내거나 지랄병이라고 하죠. 지랄병이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얘기. 설명숙은 양자리 스타일이기 때문에 양자리 스타일로 흑화가 됐고, 고혜림은 천친자리이기 때문에 천친자리로 흑화가 됐어요. 근데 고혜림은 지금 약간 힐링, 뭐라 그러지? 뭔가 흑화에서 벗어나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 보고 싶어요. 이게 양자리랑 천친자리랑 완전 달라 보이는데 완전 똑같은 성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6가지, 그러니까 12별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6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영화를 좋아하는 유형, 책을 좋아하는 유형, 그리고 뭐 만화를 좋아하는 유형,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유형,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사람은 영화가 싫대. 너무 싫어. 너무 싫다고 이러.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러고, 어떤 사람은 책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이러고,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너무 싫을 필요도 너무 좋을 필요도 없습니다. 관심이 있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양자리랑 천신자리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흑화되고 어떻게 얘네들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해 볼게요. 안녕.